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미래입니다. 이름처럼 제 삶이 늘 푸르고 희망찰 거라 믿었던 때가 있었죠. 올해로 55, 남편 김장우와는 결혼 30년을 훌쩍 넘겼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 동안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보기에 그저 평범하고 어쩌면 조금은 지루하기까지 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따뜻한 보금자리, 출가한 자식들, 조용하고 안정적인 노후. 사람들은 그런 저희를 보며 참 복스럽게 잘 사내라고 덕담을 건네곤 했죠.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평범함의 가면을 산산조각 낼 겁니다. 그 허울 좋은 삶 뒤에 도저히 상상조차 못할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과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이야기는 단순히 한 부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여자의 인생이 어떻게 산산이 부서지고 그 파편 위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섰는지에 대한 피와 눈물로 얼룩진 기록입니다. 20년 전 우리 부부의 삶은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행복했는지도 모르죠. 두 아이는 쑥쑥 자랐고 남편은 한 가정의 든든한 가장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평화가 산산이 부서지는 데에는 단 한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15년 전 그날의 전화벨 소리는 아직도 제 귓가에 끔찍한 비명처럼 남아 있습니다. 환자분,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삶은 송두리째 멈춰 섰습니다. 남편 장우는 반신불수 진단을 받았고 그의 입은 더 이상 사랑을 속삭이거나 제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뭉개지고 알아들을 수 없는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만이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죠. 그날 이후 저는 김미래라는 이름의 제 삶을 고스란히 접어 병실에 묻어버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발이 되었고 그의 말이 되었으며 그의 모든 것이 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 식사를 하는 것, 옷을 갈아입는 것, 숨 쉬는 것 외의 모든 것을 제가 도맡아 해야 했죠. 밤낮 없이 그를 간병하면서 제 몸은 닳고 닳았습니다. 손목은 늘 시큰거렸고 허리는 고질적인 통증에 시달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르고 시들어버린 잿빛 얼굴. 친구들은 하나둘 제 곁을 떠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던 이들도 제 삶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둠 속에 갇혀버리자 하나둘씩 멀어져 갔죠.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저는 거대한 병실이라는 감옥 속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잠든 남편의 숨소리를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이 숨이 멈출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악마의 속삭임이 제 마음속에 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죠. 그 지옥 같은 모순 속에서 저는 매일매일 무너져 내렸습니다. 단 한 번 추락했던 밤의 기록. 제가 외도를 했다고요? 단 한 번, 딱 한 번이었으니 용서해달라고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제 심정을, 그날의 저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차가운 병원 바닥에 제 젊음을 쏟아붓고 있던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여자였습니다. 그때 저의 직장 동료였던 그 남자는 제게 너무나도 따뜻했습니다. 지쳐서 시든 제 얼굴을 보며 그는 매일같이 오늘도 예쁘세요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는 제게 생경한 감각이었습니다. 아름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제 삶에 한 줄기 햇살처럼 쏟아져 내린 따스함이었죠. 처음엔 도망쳤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기대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제 삶은 이미 끝나버린 것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박혔습니다. 남편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제게 끔찍하게 소리치던 밤. 미래야, 제발 나 좀 죽여줘.
그의 비명 같은 울부짖음이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제 귀를 찢어 놓았습니다. 그 절규는 저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번의 밤. 짧고 덧없는 일탈이었지만 그 죄책감은 평생을 저를 쫓아다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그 남자와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남편에게는 평생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줄 수는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지옥의 밤을 그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도 저는 늘 그랬듯 중요한 서류를 집에 놓고 온 것을 깨닫고 급히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여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지. 나도. 하하. 그의 전화 통화하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또렷했습니다. 병자처럼 웅얼거리던 알아들을 수 없던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사랑했던 그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토록 그리워했던 정상적이고 힘있는 목소리.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살금살금 안방으로 다가가려는 순간 거실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를 보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똑바로 허리를 펴고 서서 물을 마시고 있는 김장우가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침대에서 꿈틀거리던 그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서 있는 제 남편이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제 모든 감각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습니다. 장우 씨?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제가 부르자 그는 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저를 본 그의 얼굴은 마치 유령을 본 듯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눈빛은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미래야, 그게. 그의 말은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흘린 눈물, 땀, 피, 그리고 제 모든 젊음, 그 모든 것이 거짓 위에 세워진 탑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과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영혼을 덮쳤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나한테 이런 짓을? 제 울음 섞인 절규에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등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지만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괴물처럼 보였습니다. 잔혹한 고백, 파멸의 시작. 그는 한참을 입 다물고 있다가 결국 무너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의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너 그 남자랑 있었던 거 내가 봤어. 병원에서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그날 너 그 남자랑 있었잖아. 그건 아니야. 오해야. 저의 변명은 그의 귀에 닿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끔찍한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보고 그냥 무너졌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너를 잃을까봐, 떠날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래서 병자처럼 지내면 내가 나를 떠나지 못할 거라 생각했어. 그는 말하며 울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매일 밤 얼마나 후회하고 몇 번이고 진짜 죽고 싶었는지. 그의 말은 모두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가 만들어낸 지옥에서 그도 함께 고통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죄책감은 저의 15년 세월과 바꿀 수 없었습니다. 15년 제 인생의 절반. 가장 아름다웠어야 할 30대, 40대 그 시간들은 모조리 거짓이라는 끔찍한 탑을 쌓는데 허비되었습니다.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 사실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무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투명 인간처럼 대했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며칠을 보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마치 처음부터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장우 씨, 뭐 하는 거예요? 떠나려 한다. 지금 무슨 말이야? 이건 내가 만든 지옥이야. 너도 나도 여기서 자유로워져야 해. 그는 마치 죄를 고백하는 신자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모든 재산의 서류를 넘겨주었습니다. 15년의 고통, 그 모든 것의 대가야. 이건 내 속죄야. 그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 힘도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제 영혼은 텅 비어버린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15년간 그토록 지키려 했던 남편은 제 눈앞에서 사라졌고 저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잔인한 치유, 새로운 삶의 시작. 그가 떠난 후 처음 몇 달은 숨 쉬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집안 구석구석마다 그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 끔찍한 기억은 그림자처럼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웅얼거리는 목소리, 죽여달라던 절규, 그리고 멀쩡히 서 있던 그의 모습이 교차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결국 가장 잔인하면서도 가장 위대한 치유자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 지독했던 고통의 파도가 조금씩 잔잔해졌습니다. 저는 빈집에서 혼자 숨쉬는 법을 배웠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서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요가를 시작하며 굳어있던 몸을 풀었고 그림을 배우며 잊었던 감정들을 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주말이면 봉사활동을 나가며 다른 이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손주들도 더 자주 만났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제 마음속에 차가운 얼음을 녹여주었죠. 한 번은 병원에 봉사 갔다가 진짜 병상에 누워있는 할머니 한 분의 손을 잡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진짜 아픈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저의 아픔만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을. 저의 고통이 가짜였던 것은 아니지만 세상에는 진짜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은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으로 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나를 돌보는 살. 그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는지 그가 만든 거짓이 사랑이었다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엔 분명 고통과 후회, 외로움도 있었겠지요.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한 남자의 이기심과 절망이 뒤섞인 비극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저는 이제 진실 위에서 살아갑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거짓 위에 제 인생을 걸지 않기로. 그리고 언젠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장우 씨, 이제 괜찮아요. 우리 각자의 길에서 잘 살았죠. 그걸로 됐어요. 여러분, 인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저지른 실수도, 사랑을 놓치기 싫어서 만든 거짓도 모두 결국 우리의 몫이 되어 돌아오더군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그 진실을 어떻게 마주하실 건가요?